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KBS 미친 거 아니야? 미쳤을 수도 있죠.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것은 또 언론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를 했다 해서 이것을 문제로 삼고 외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을 엄청 했습니다. 그 중에서 KBS는 좌파 노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을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평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장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과정에서 일장기에 예의를 표했다는 것이 외교적 결례, 굴욕이라는 그런 보도를 한 앵커를 해외 장기 연수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다름 아닌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보내주는 만약 언론인 장학생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장기 해외 연수에 보냈는데 선정이 됐답니다. 이 사람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각 기자가 소속된 그 소속사 대표, 이 경우에는 KBS 사장이 되겠죠. 사장이 언론지능재단에다 추천을 해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추천을 해야 결정이 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장학금이 자그만치 4,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 보도를 한 앵커를 한국언론지능재단에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해외 장기 연수를 가는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KBS 사장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을 KBS 앞으로는 채널A 보도 사건, 이것도 또 사과를 했습니다. 왜곡 보도로 해서 지금 이거 다 무혐의 났는데 채널A 기자를 KBS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해서 보도를 했다가 무혐의 처리가 나오니까 채널A 사건은 얘기하면 기니까 어쨌든 채널A 기자를 왜곡 보도했다가 채널A 기자가 무혐의를 받으니까 허위 보도를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겉으로는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왜곡 보도를 한 사람을 외국 가서 좀 쉬다 와 하고 장기 해외 연수에 신청 대상자로 추천을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지원 금액이 4,250만 원. 한국언론지능재단이 이렇게 왜곡 보도하는 앵커에게 장학금 줘서 연수 보내는 것이 한국의 언론을 진흥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KBS가 시청료 분리징수, 지금 합산징수하던 것을 통합징수하던 것을 분리징수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국민의 96%가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이 마당에 이 KBS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론이 더 나빠지면 분리징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통합징수를 하게 된 동기는 80년대 군부 시절, 즉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땡전 뉴스라고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을 칭송하는 뉴스로 시작됐기 때문에
땡전 뉴스라는 그러한 정말 비아냥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KBS가 정부의 앞잡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86년도에 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 중심으로 기독교 범국민 운동본부라는 것이 발족되면서까지 86년도에 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편파보도, 거기다 방송 광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편파보도를 하냐 그러면서 국민적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스스로 광고도 줄이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국민 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부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요구에. 그러다 보니까 시청료를 납부하는 가정이 점점점 줄어서 1985년도에는 1196억이던 것이 시청료 징수 금액이 1987년, 86년도에 시청료 거부 운동이 시작됐죠. 그 다음 해에 시청료 납부액이 1012억. 그러니까 한 194억 원 정도가 준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1989년, 2년 후에는 무려 790억으로 징수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시청료 납부가 점점 줄어드니까 머리를 짠 거죠. 안 되겠다. 이대로는 KBS가 위기다. 안 되겠다 해서 1994년 5년 후에 시청료가 자꾸 떨어지니까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 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전기료하고 시청료를 묶어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료의 운명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는 정부 앞잡이 노릇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나팔수 짓을 하니까 안 되겠네. 그런데 이번에 특징은 뭡니까? 그동안에는 국민 저항 운동으로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이 시청료 분리징수를 하자라고 정부에서 먼저 칼을 빼들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KBS를 윤석열 정부의 나팔수로 만들지 않겠다. KBS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KBS 윤석열 정부 나팔수 하지 마. 내가 기득권 내려놓을게. 엄청난 용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밖에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KBS 시청료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서 있는 위기에 KBS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일시 일장기에 대한 예의가 굴욕 외교라고 하면서 비틀었던 그러한 앵커는 누구예요? 대개 기자 출신이 많이 합니다. 아나운서들도 하지만 그 기자를 수고했어. 윤석열 대통령 아주 비판 잘했어. 애썼어. 그러니까 수고 많았으니까 외국 나가서 좀 푹 쉬다 와. 보상이야. 좌파 정권의 나팔수가 된, 이제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좌파 진영의 나팔수가 되었던 앵커를 해외 장기 연수를 보냈습니다. 무려 4,250억이라는 장학금을 손에 쥐어서 여기에 또
같이 박수를 친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한국 언론을 망하게 하는 재단이죠. KBS 미친 거 아닙니까? KBS가 미친 건 사장이 미쳤다는 얘기하고도 이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